안녕하세요. 엉쌤의 엉뚱발랄 라디오 DJ 엉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으로 꾸며볼 텐데요. 사연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 한 편과 또 내 경험과 비슷한 사연 한 편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엉뚱발랄 라디오의 청취 소감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빨간머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빨간머리입니다. 제가 겪은 재밌는 일을 소개할게요. 어느 날 저와 언니는 택시를 타려고 했었어요. 몇 분 후 택시가 와서 이제 타려고 하는데 언니가 앉자마자 북 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언니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언니 쪽을 보지 않았어요. 언니도 놀랐는지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놀랄만도 했어요. 소리가 컸거든요. 아무튼 기사님도 눈치를 보면서 운전하셨어요. 그때 언니가 뒤척이는 소리와 함께 다시 북이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순간 언니의 표정을 쳐다봤을 때 어이없다는 표정이었고 기사님은 창문을 다급하게 내렸습니다. 사실 냄새는 많이 안 났어요. 그렇게 어색한 택시 안에서 탈출하려는데 언니가 일어나는 순간 저는 보고 말았어요. 언니의 찢어진 바지를. 네, 북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방귀 소리를 생각했는데 바지가 찢어진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재밌는 사연 보내주신 빨간머리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작년 여름에 가족들과 해수욕장에 있는 캠핑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텐트를 재빨리 치고 가족들과 함께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트와 노입니다. 보트는 한 개이고 노는 두 개이지요. 보트를 저어가는 노. 네, 동생과 아빠가 보트를 타고 끝까지 갔다 오겠다고 해서 저도 수영으로 뒤따라 갔습니다. 한번 끝까지 가고 다시 돌아올 때 아빠가 저보고 보트를 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보트를 타고 끝까지 가서 깊은 곳에서 내렸을 때 제가 내리자마자 보트가 뒤집혀서 동생과 아빠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으셔서 물에서 발버둥 치셨고 동생과 나는 수영을 배워서 아빠를 해변까지 모시고 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수영을 배워서 아버지를 구하셨습니다. 네. 아빠는 나오고 나서 무서워서 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트를 가져오던 엄마는 노 한 개가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이미 선을 넘어서 노를 가지러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목숨과 노를 교환한 것 같다고 우리 가족은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한 사고였네요, 정말. 그래도 그 사연을 보내주신 익명님과 동생이 수영을 배운 덕분에 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학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시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은 시로 마음 열기입니다. 6학년 때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쓰기를 시키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숙제나 수업으로 많이 썼는데 저는 처음 했을 때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쓰고 난 뒤에 선생님께서 제가 쓴 시를 칭찬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스스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학교 생활에 적응도 잘 안 되고 친구들과도 말도 잘 못 걸어 보았지만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저는 작은 변화에도 감사함을 느끼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졸업을 할 때도 넌 시를 쓰는 것에 재능이 있어 라면서 계속 시를 써보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시를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6학년 때 선생님께서 정말 여러분들께 좋은 경험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셨던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시를 계속 연습하면서 글쓰기 실력도 많이 더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번째 사연은요, 슈퍼 최강 귀요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집에서 오빠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빠 방에 큰 침대가 있어서 거기서 오빠와 둘이서 뛰놀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오빠가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몸싸움을 하자고 했습니다. 오빠하고 몸싸움을요. 네, 그래서 아빠 방에서 한참 몸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 둘 다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난리를 치다가 그만 제가 오빠를 엄청 세게 밀어서 아빠 방 창문이 깨졌고 결국 그날 아빠에게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과격한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만 장난을 쳐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엔 몸싸움도 하지 않고 심한 장난도 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놀 때 심한 장난을 치지 맙시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세게 밀었으면 오빠가 밀쳐서 창문이 깨졌을까요?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 2층 공간에도 유리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장난칠 때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정말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1학년 학생 여러분들 2층 복도에서 장난하거나 뛰어다니지 않도록 꼭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슈퍼 최강 귀요미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 사연은요, 김갑생님께서, 네, 김갑생 할머니 김에 다니시는 분인가요? 네, 김갑생님께서 보내주신 자전거 충돌 사고에 대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김갑생입니다. 제가 9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때와 같이 저는 학교를 가려고 신호등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자전거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전 잘못하면 저 자전거에 치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뛰어갔지만 결국 그 자전거와 충돌하였습니다. 전 아스팔트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차가 다니는 차도였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갈 것 같아 전 벌떡 일어나 인도로 걸어갔고 인도에서 살펴보니 무릎과 팔이 다 까져 있었습니다. 아유, 큰 사고였네요. 자전거를 타고 오시던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괜찮냐며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어머니께 자전거에 치였으니 데리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후 전 그 아주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고 다리와 팔에 깁스를 했습니다. 아이고, 네. 사실 딱히 많이 아프진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학교를 쉬라고 하셨기에 전 3일 동안 학교를 안 갔습니다. 무척 좋았습니다. 끝이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전거 사고가 나서 많이 아팠을 텐데 학교를 안 가는 게 너무 좋았다라는 반전 사연이었습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신 김갑생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사연은요, 구명조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다시 보고 싶은 분. 약 6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잠에 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가계부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아버지께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이유는 할머니가 숨을 못 쉰다고
지금 구급차를 불러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왜 아버지께 전화가 온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할머니와 같이 살던 삼촌이 어머니께 전화를 했다가 어머니께서 받지 않자 아버지께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집을 나서는 어머니를 보고만 있었고 어머니는 빠르게 할머니 집까지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검은 옷을 입으라고 하셨고 저는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 동생과 함께 입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차에는 아버지가 회사에 전화해서 급하게 연차를 쓰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병원에 도착해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병원엔 삼촌 그리고 작은 이모만 있었습니다. 그때 이모와 삼촌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할머니를 뵙게 되고 할머니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전 1년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가 계실 것 같고 할머니를 부르면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던 그런 경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사연을 보내준 구명조끼님을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머니께서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시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7번째 사연입니다. 모범생님의 학교버스라는 사연인데요. 학교에 가는 날인데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져서 아침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8시가 다 되어가서 이제 옷을 입고 나가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참이 된 것 같은데 버스가 안 와서 시간을 보니 30분이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택시라도 기다리고 있었지만 택시도 오지 않아서 결국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학교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웃으면서 생각이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터미널 쪽에 학교 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하고 왜 이렇게 일찍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냐고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늦었다고 말하고 터미널 쪽으로 다시 가고 있었는데 눈앞에서 버스를 놓치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냥 다시 걸어가는데 이미 시간이 50분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거의 다 도착해서 폰을 보면서 걸어가다 보니 학교 정문이 되었는데 아무도 없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봐서 7시를 8시로 잘못 보고 학교까지 뛰어온 거였어요. 덕분에 학교에 40분이나 일찍 오고 다음날 감기에 걸렸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도 2학기 첫날 시간을 착각해서 40분 정도 일찍 나왔던 이 사연과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연하게 마치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일찍 온 것처럼 그렇게 선생님은 일을 했었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8번째 사연은요. 익명님께서 보내주신 내 동생이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저의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발달이 조금 늦어서 또래 애들과 잘 대화하지도 못하고 글도 잘 읽지 못해서 공부를 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결국 초등학교를 1년 뒤에 갔습니다. 엄마는 동생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동생을 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 동생을 보내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수업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는 등 번번이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불안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서 싸우고 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걱정을 했는데 2학년이 돼서는 친구들과 싸우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 이탈하는 일도 거의 없었고 친구들과도 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쯤부터
동생이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가족들과도 대화를 잘하면서 공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눈치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과 대화도 잘하고 가족과 이야기도 잘하며 공부도 할 수 있는 남들보다 조금 느리지만 어엿한 4학년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준 동생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는 사연자분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9번째 사연입니다. 9번째 사연은요, K군이 보내주신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만화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들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저는 학교가 끝나고 태권도 차를 기다리는 동안 교실에서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아이가 선생님께 뭐 좀 아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름 모를 노래를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산타 마리아의 뱃살, 뱃살에 묻혀 이건가요? 선생님도 처음 듣는 노래인데요. 어쨌든 저와 친구들은 그 가사를 듣고 깔깔대면서 웃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2교시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어제 선생님께서 불러주신 노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재미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입을 그리려는 순간 수업종이 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깜빡하고 그림을 못 지웠습니다. 결국 그림은 칠판에 남겨지는데 서두른 것 때문인지 입이 반전된 물결표더라고요. 입을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그렸다는 뜻인가 봐요. 저는 수업 시간 내내 칠판에 남겨진 내 작은 그림을 계속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선생님께 선생님, 저기 칠판 왼쪽에 그림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보시고 오, 귀엽게 잘 그렸네. 누가 그렸니? 라고 하셔서 저는 제가 그림을 그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이 캐릭터로 만화를 그리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캐릭터의 이름은 산타 마리아의 뱃살, 뱃살에 묻혀. 이 가사에 있던 산타 마리아라는 명칭을 가져와서 캐릭터 이름을 산타 마리아라고 칭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린 만화는 거의 전교에서 유명해졌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여담으로 산타 마리아 만화는 3화까지밖에 제작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때를 계기로 만화는 정말 우연한 계기로 사소한 영감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인 것 같아요. 네, 그림을 앞으로도 열심히 잘 그려서 좋은 작품, 산타 마리아의 뱃살은 3화까지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의 이야기로 더 많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10번째 사연입니다. 1부 마지막 사연인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사연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12시쯤 자려고 누웠는데 부모님도 주무시고 동생들도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하길래 무서워서 노래를 듣다가 자려고 일어났는데 내 방 베란다에서 철 같은 거를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몇십 분 정도 지나고 나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길래 아무 생각 없이 커튼 쪽을 봤는데 내 방이 앞 아파트 비상구불이 보여가지고 그 내 방에도 빛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였는데 커튼 뒤로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 커튼 뒤로 누가 슥 하고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는데 또 뭘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커튼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찌어찌 해서 자고 일어나긴 했는데
가족 중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빠가 놀리려고 그렇게 한 거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 사연이었군요. 귀신은 진짜 존재하나 보다 싶었는데 우리 아빠라고 하니 다행이기도 하고 또 귀신은 없는 존재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밤에 늦게까지 안 자고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한 번씩. 그럴 때 이제 어떤 소리, 이제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저도 문득문득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라고 하니까 글쓴이 말대로 정말 다행인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10번째 사연까지 1부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2부에서 또 10번째 사연까지 추가로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짧게 광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건스님께서 보내주신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팀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준비 중입니다. 단편 영화를 주로 제작할 예정이며 게임, 음악 등 여러 영상도 함께 만듭니다. 그리고 현재 팀원 모집 중이며 배우, 보컬, 편집자, 시나리오 작가, 카메라맨을 구하고 있습니다. 해보면 꽤 뜻깊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팀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1학년 등교 날에 1학년 6반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광고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유튜브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네, 요 친구를 한번 꼭 찾아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엉쌤은 다음 2부에서 또 좋은 사연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